매주 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인데요. 주인공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장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불러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녹음하는 곳이 상암동이고 예. 우리 김종대 편장님의 또 거처는 경기도시고. 그렇죠.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예. 약 1시간 걸리는데 오늘은 일찍 나왔는데도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네.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했네. 예,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만 네. 매주 월요일에 가장 출근길이 붐비는 월요일에 이렇게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시는 김종대 편장님이십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부용 발언이었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예, 토요일 날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근데 미사일 맞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던데. 사실은 그것도 몰라요. 네. 우리 지금 워치콘이 격상돼 있다고. 예. 워치콘이라는 건 워치 컨디션, 내 약자로 정보 감시 태세의 약자인데 예. 온갖 위성, 군사 위성에 뭐 정찰기 뭐 다 투입해도 네. 저게 뭔지 잘 몰라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위성이 있고 네. 완전히 물샐 틈 없는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감시망을 가동하는데 네. 이게 지금 연합사의 그 정보 융합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퇴근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 하루에 막 18시간, 거의 20시간 일하는 사람도 봤어요. 잔업수당은 줍니까,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 측하고 미 측이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해요. 예. 그런데 뭐 거의 새벽에 출근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한 새벽 2시, 3시. 고생 많이 하시네. 예, 그다음에 예. 밤에 퇴근하고. 예. 잠잘 시간도 없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중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이 정보 감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오늘 날씨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아주 시계가 뭐 전혀 안 보이죠. 황사도 왔으니까. 예. 네. 그럼 군사 위성이 뭔 쓸모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 영상 정보가 네. 제한을 받게 돼 있고요. 아, 이런- 위성의 최대 적은 황사네. 그렇죠. 어. 거기에다가 저기 날씨뿐입니까? 또 어떤 이게 불시에 어느 때 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 정보 감시 태세를 유지한다는 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예,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영상 정보가 있어요. 가로 세로 30cm 사진이에요. 예. 이게 군사 위성, 최첨단 위성에서 찍어서 보내는 건데 예. 이렇게 어떤 우주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측면에서도 봐야 이게 장비가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당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진 한 장에? 예. 와. 그러니까 그 군사 위성 가격과 운영비를 이 산출된 정보 가격으로 환산해버린 나누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그걸? 공짜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1년에 한 30만 장 가까이 받아요. 아, 그럼 돈으로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한 3억 불? 오. 그 이상 되죠.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연합사 깨서는 안 되는 논리가 바로 이거라고. 그것만 놓고 보면 또 돈이 좀 되네. 예, 돈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한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융합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맹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자산을 투입하는 정보 감시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저기 어떤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 다 되는 건 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예. 예,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 K9 자주포가 응사했잖아요. 예. 그 직후에 날씨가 안 좋았다고. 예. 그래서 우리 자주포가 쏜 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틀 동안 몰랐잖아요. 아. 우리 그 자주포 탄착 지점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예. 나중에 확인해 보니 논두렁에 떨어졌대? 아. 막사에 안 떨어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린 논밭에 쏘고. 예. 저쪽은 우리 군 기지하고 민간 시설에 쏘고.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과장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고. 예. 예, 무슨 어떤 첨단 군사력이 이거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이라크 아프간전에 첨단 무기가 솔직히 한 일이 뭡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아프가니스탄만 보더라도 탈레반들이 산으로 뭔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산으로 들어갔죠. 주로 봄에는 농사지러 나오고요. 또 우우 몰려서 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게릴라전 유격전 아닙니까? 그렇죠.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게릴라는 지지만 않으면 이긴다.
그렇죠. 네. 맞아요. 완전히 지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게릴라는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면 누가 끝까지 가나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래서 게릴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로켓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군사 기술 패권주의 또는 기술 어떤 맹신주의가 지금 그 럼스펠드 장관 시절에 조지 부시의 미국을 망친 거죠. 뭐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뭐 무인 타격기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게릴라들이 더 단결되는 거예요. 바로 미군은 저렇게 피를 흘리기 싫어서 로봇을 우리한테 보낸다. 예. 저놈들은 우리하고 맞짱뜰 용기가 없는 놈이다. 이걸로 게릴라들이 단결됐다고. 아프간에서는. 예, 이게 어떤 그 문화적인 그다음에 차이도 있지만은 또 이런 어떤 그 기술 위주의 어떤 로봇, 군사 위성, 어떤 정보 자산 이런 걸로 어떤 치르는 전쟁이 허점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만큼 이제 북한은 그 허점을 노리고 또 어떤 불시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어떤 한미의 정보 능력도 테스트해보고 네.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도 계속 과시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어제 그제 연 이틀 쏘아 올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신형 방사포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해서 그러면 아직 뭔가 모른다는 얘기로 뭔지 모른다. 모른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KN-52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KN-5-9으로 네. 이렇게 개량한 단거리 미사일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고 예. 그런가 하면은 방사포가 300mm급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300mm급이 없었다고. 이게 중국에서 새로 들여온 걸 개량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게 사정거리가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예, 우리 평택의 미군 기지 물론이고. 예. 이런 어떤 그 단거리 전력이 집중 보완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서울 불바다가 아니라 평택 불바다 네. 또는 대전 불바다 예.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다는 건데 예. 미군 기지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무기 체계가. 참. 이른바 인계철선 얘기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미군이 인계철선이 아니라는데 북한은 인계철선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한국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아니 인계철선이 되길 바라는 건 남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개입시키자. 예, 이런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옵시다. 네. 미사일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군사 위성을 가동을 하고 뭐를 해도 100% 식별과 100% 파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른바 MD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 것인가의 문제가 또 여기서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예.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보 능력이 그렇게 어떤 완벽하지가 않다면 어떤 기술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예.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물론 그건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일 때 네.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렇게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어떤 무기 체계인지가 애매하다면 선제 타격을 한다 한들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그 핵심 무기를 다 제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죠. 예. 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기고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무슨 무기 체계가 발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 공격해봤자 네. 남아있는 잔여 전력으로 북한이 보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북한이 뭘 쏘아 올렸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쏘아 올린 다음도 있지만 그 전 단계, 사전 단계에서 지금 지상 관측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관측을 해도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은폐되거나 네. 이동하거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 관측을 한다고 관측 결과가 100% 정확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쏠 수 있는 거죠. 예. 엉뚱한 무기체. 예, 또 예. 북한은 이렇게 자기들을 타격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모의 미사일 발사대도 있다고. 아, 그래요? 가짜 미사일 발사대. 예. 요거를 그 전시해서 그리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데서 쏜다고. 아,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으로. 왜냐하면은 레이더의 발사가 잘 반사되도록. 아. 예, 이래가지고. 예. 그다음에 진짜 군사 작전 명령선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전령이에요.
무슨 삼국시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임진왜란 하는 것 같다니까. 아니 무슨 말 타고 지금 파발 띄우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감청될까봐. 우리의 정보 능력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최근엔 자전거로 타고 다니면서 작전 명령서를 전달한다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그게 조금 또 기름값이 든다고. 예. 아니 먼 데는 그렇게 하겠죠. 예. 하긴 인류가 만든 가장 최고의 발명품을 자전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기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자연력, 인력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어떤 신체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병사는 아주 신날 거야. 왜요? 북한 포병은 여군이 많다고. 또 딴 데로 또 빠지네. 주로 여군들이 포병에 배치돼 있다. 근데 그것도 좀 포병은 되게 힘든 보직 아니에요? 되게 힘들죠. 근데 왜 그렇게 여군을 많이 배치를 했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 성분이 좋고 출신 성분이 예. 내다가 우수한 여군들을 포병에 많이 배치해야 돼. 김정은도 뭐 포병 출신이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 가니 그렇죠. 예. 김일성 종합대학 군사학부에서 포병술을 연구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래서 GPS 전자전과 포병술의 대가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포병부대를 자주 가. 그럼 여군들이 둘러싸. 그래서 됐고 다시 돌아와 빨리. 예. 그렇죠.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더라? MD.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선제 공격의 어려움과 두 번째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뭐냐 이게요. 예.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법은 발사 이전에 타격해서 제압하는 방법, 즉 선제 공격도 있지만 발사한 이후에 공중에서 인터셉트, 즉 요격해버리는. 그게 MD잖아요. MD. 그렇죠. 미사일 방어. 예. 이게 있는 거죠. 예.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전제는 바로 정찰, 감시, 정보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첫 번째 건 뭐 정밀 억제 타격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걸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데 과연 되냐고? 그런데 특히 미국이 공들이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군의 선제 타격 미국이 반대해요. 네, 그거는 미국은 용납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전면전으로 갈 수 있고 확전되면 미국이 분쟁에 연루되니까 이런 것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딴짓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에 오는 미국 관리들이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도대체 한국 정부가 하겠다는 선제 타격이라는 게 뭐냐? 적극적 억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불안해서 물어봐요. 이게 바로 10년 전에 우리가 조지 부시가 영변을 폭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미국에 가서 니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네. 물어보던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네. 이게 10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진짜 강산이 변했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 선제 타격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남북 관계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는 국방 당국의 판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 왜 맨날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적응하냐. 우리도 뭔가 한 칼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북한이 미국에 하는 그 방식이라고. 그렇네. 북한이 미국에 군사적인 협박을 해서 미국을 협상의 판으로 불러들이는 주도권. 이거에 북한이 집착하는 건데 그 주도권에 대한 집착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걸 미국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동북아 정세라는 게. 그런데 미사일 방어가 이 중에서 미국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협박을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MD 미사일 방어를 미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한미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5월 7일 날 한미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공동 선언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여기에서 미사일 방어가 언급이 되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 즉 한미가 되는 거고 목적어는 미사일 방어고 동사는 투자하고 성공한다.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이게 공동 성명에 나왔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 이튿날
그 한미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미사일 방어를 합의했다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서두에서 이거를 아주 무게 있게 걸어놓습니다. 어허, 예. 그러면은 이 한미 간의 모종의 어떤 MD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공동성명까지 나오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그러게.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예. 그런데 4월 20날 미국의 템프시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한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승조 합참의장하고 회의를 했다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으로 건너갔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때가 4월 아마 29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 육군지하고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그 3국 미사일 방어에 대한 강력한 어떤 필요. 이거를 자기가 순방하면서 다 강조했고 군사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정치 지도자한테 보고하라고 했다. 내용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 통합해야 된다. 어허. 이거를 통합해서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를 하자. 네. 이렇게 그 합참의장이 동네방네 떠들어댔어요. 예. 그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에 미국에 예. 와서 예.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사일 방어를 얘기하고 이걸 공동성명에 넣은 겁니다. 요즘 방미 성과가 대단하다고들 얘기합니다. 네. 모든 방송 신문이. 그런데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 쏙 빼대. 그러니까. 저도 못 봤는데. 못 봤죠. 네. 미국에서는 지금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로의 기항과 중국 견제 재균형 정책에 한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 문제를 합의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전문가 언론들의 일관된 해석 논평들인데 네. 한국에 오면 요게 싹 없어지대?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예. 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은 이제 과거의 정권들은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 미국 MD에는 완곡한 거부 의사를 보였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미국 MD하고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의 미사일을 방어하냐? 우리는 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만 갖추면 된다. 네. 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논리가 나왔어요. 예.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따로 있고 미국 미사일 방어가 따로 있고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듣기들은 되게 자주적으로 들리는데요. 되게 자주적으로 들리지. 사실은 엉터리인데 예.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 아, 예. 근데 안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쥐뿔도 몰라.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사람 얘기는 내가 반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그거한테 슬며시 한 발 걸쳐놓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나가지고는 이게 마치 같이 가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MD에 사실상 편입되는 걸로. 편입되는 걸로. 예. 이런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새 정권까지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일단 하여간 레토릭상으로는 네. 그죠. 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보면은 아예 주어가 우리다. 우리가 돼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거 상당히 이거 중대한 변화네, 그거는. 중대한 변화인데 이런 건 언론에서 안 쓰지. 그래요. 미국에선 이게 제일 중요한 성과라는데. 예. 네. 자, 그러니까 방미 성과라는 게 이번에 웃기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한번 짚었는데 방미 성과, 그건 성과가 아니죠. 네. 이거는 미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분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윤창중 사태가 터져갖고 일본 우파이들이 이제 이 교민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는 이제 계속 제기를 했고 미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끌어냈는데 일본 우파이들이 이제 계속했던 논리는 뭐냐면 한국은 성의식과 성문화가 되게 잘못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온 거다 이런 논리를 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창중 사태가 미국에서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일본 우파이들이 거봐라. 다른 사람들과 청와대 대변인도 저 모양인데 한국의 성문화가 어떤지 이제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네. 네. 만약에 북한이 이런 짓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마 발칵 뒤집혀서 이제 곧 북한 권력층 이제 붕괴된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싫은데 아무튼. 자, 그러면 요번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삼각의 MD 체계가 통합이 된다. 그건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면?
자, 물론 우리로서는 참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도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네. 예, 그 지나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MD 문제가 나오면 왜 삼미일 삼각공조가 추진될 수밖에 없느냐. 예.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 미사일 방어라는 건 말이죠. 이게 어떤 그 우선은 미국의 그 정찰 감시 정보 조기 경보 시스템이죠. 예. 여기에 통합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미국은 이것을 주일미군 시스템과 주한미군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미사일 방어라는 건 이건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어느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역의 사령관이 한 명이어야지. 주일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을 때 북한이 쏜 미사일이 아주 애매할 경우에 중거리 미사일. 그러면 패트리어트를 쏠까요 말까요라고 하는 것들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 영공까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격하고, 예. 그걸 벗어나면 주일미군 사령관이 요격하고, 이렇게 지휘 체계가 너절너절하게 찢어져 있으면은 이 MD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논리상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큼은 통합해서 아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단일한 그러니까 이게 병립된 게 아니라 단일한 어떤 공동 작전 체계를 같이 해야 된다. 여기서 한미일 삼국 공조가 촉진된다고 보는 거죠. 예. 뭐 미사일이 뭐 북한이 쏠 때 요거는 일본 가는 거니까 일본이 뭐 요격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쏩니까? 그럴 시간도 없잖아. 그냥 쏘죠. 예. 예. 그다음에 미사일이 미국 해안까지 도달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예. 1만 킬로 날아가는데. 예. 그렇게 빠른데 권총이 있잖아요. 예. 그 쏘면은 총알이 1초에 얼마나 날아갈 것 같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1km. 권총이 1초에? 1초당 1km.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 예. 종말 단계의 속도가 예. 초속 7km. 미사일이 훨씬 빠르네. 7배가 빠르다니까? 아니, 권총알이 작아서 더 빠를 것 같은데. 권총은 이 미사일에 대하면은 장난감. 그래요? 예. 이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미사일을 뭐 주일미군 사령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회의에서 요격을 결정하나.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MD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그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태평양 사령부가 되나요, 미국에? 아니 이제 이 전 세계적인 MD 문제를 커버하는 데는 북미 방공사령부예요.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지역 사령부와의 협조 체계를 갖춰서 예. 미 본토 방어하는 MD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지역 단위로 짜게 가지고 예.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해외 전개된 군기지나 동맹국을 방어하는 네. 이런 어떤 지역 단위의 또 MD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본토 방어하고 미국의 어떤 동맹국 네. 방어 두 개로 네. 나눌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동북아를 하나의 어떤 시더 즉 전구라고 군사 용어로 오늘 어려운 말 자꾸 하네. 예. 그 시더라는 거 이게 그냥 뭐 연극에서 무대와 같은 단어인데 이걸 하나의 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구 작전이라 그래. 이것을 캠페인을 한다 그래. 캠페인. 예, 군사 용어가 재밌죠. 예. 그 무슨 캠페인이야 그게? 그런가?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용어라고. 캠페인은 아들 딸 구별 많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캠페인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전력을 투사해서 네. 어떤 전력을 투입하든가 이동시킨다든가 이 투사라는 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어려운 말 자꾸 쓰네.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 걸 전역의 캠페인을 한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네. 기억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동북아 단위로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북아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이것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지만 애시당초 이 기본 설계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타겟이라고. 바로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 때문 아니었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D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그 군사력 건설을 해온 우리 국방이 이 중국의 무기 체계, 중국을 적성국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국방 목표를 초월한 것이다. 네. 둘째,
그런 시스템에 들어갈 때 초보적인 투자비, 예. 이건 뭐 성숙된 것도 아니고 기본 투자비, 뭐 패트리어트 사고, 조기 경보 레이더, 또 미국하고 뭐 어떤 공조, 이지스함의 스탠다드 미사일 이런 초보적인 전략을 까는데 드는 돈이 11조 원이다. 오. 요것도 2008년도 계산이에요. 와, 11조요? 예. 와. 요거 이명박 대통령한테 김장수가 보고한 그대로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 11조 원이다. 예. 그것도 초보적인 투자인데. 예. 예. 그리고도 성공 세 번째가 이건데 그렇게 투자하고도 일본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MB가 그 얘기를 듣고 MD를 안 한 거라고. 아, 여기서 이제 그 기업가의 마인드인가 그러니까? 돈 들고 성과 없는 걸 왜 해? 그거는 기업가의 합리적 마인드죠. 오, 그건 잘한 것 같은데? 저런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정권 말기에 한국형 MD만 한다. 자꾸 북한이 뭘 쏘니까.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게 북한의 미사일이 말이죠. 이 한미일 MD 추진 세력에게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한 위협이 돼 버렸어요. 네. 이 위협을 북한은 너무나 필요로 하고, 미국은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이라는 주어에서 MD를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개념이 나왔어요. 투자라고 하는 단어가. 네. 그러면 자, 한미일 단일한 MD 체계에 만약에 우리가 편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말이죠. 크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과 무기 체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겠어요. 예.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네.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4월 말에 예. 우리 군에서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예. 개량된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게 그거 발표 나온 거하고 미 합참의장이 다녀간 미 합참의장 다녀간 거하고 예. 그게 미 합참의장이 온 게 4월 20일경이고 예. 요 발표가 4월 26일인가. 그러니까. 요게 나왔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서 MD 합의했고 예. 기계처럼 착착 맞아 들어가는 이 맥락을 보라고. 예. 이 맥락이 뭐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어떤 우리 국가 주권과 우리 국방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켜왔던 어떤 안전장치 하나가 이번에 완전히 해제된 겁니다. MD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예. 지난주에 예.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이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됐어요. 그렇죠. 니미츠호도 오고. 니미츠 항공모함에 딸린 항모 강습단하고 예. 항공모함은 그 옆에 있었어요. 예. 항모 강습단 이게 뭐냐면 항모에 딸려 있는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이런 거라고. 예. 요거에다가 일본 이지스함 2척, 예. 한국 이지스함 1척과 구축함 예. 약 6대가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미일 3국. 요게 실시됐는데 예. 이거를 김관진 국방장관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가 한번 보자면. 예. 13일경에 일본의 오사카 시장, 예.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하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극우 하시모토 다로. 예. 역사 공부는 쥐뿔도 안 해본 것 같은 이자가 나와가지고 저질망언을 막 해댔어요. 맞아요. 예. 바로 그날 김관진 장관이 일본 정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그 한미일 해상 훈련은 비밀로 하자. 만약에 요게 공개되면 예. 우리는 훈련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보도에는 한미로 계속 나왔다고. 한미일이 아니라. 아니 그 자체를 아예 보도를 안 하려고 그랬다고. 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요게 13일이라고?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안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여기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하러 간 건데. 예. 요렇게 되니까 15일 날이 훈련인데 훈련이 막 진행되고 있다 몇 시간이 지날 무렵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드디어 기사가 터졌어요.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예. 요즘 뒤통수 일본에 우리 많이 맞고 있죠. 예. 예. 일본이 또 북한하고 비밀 교섭한 것도 밝혀지고 있으니까. 일명 퍽치기. 예. 퍽치기. 원래 일본이 하는 짓이 그래. 예. 우리하고는 콕 안 맞아. 이걸 발표하니까 예. 국방부가 비상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예. 아이고 저기 사실은 인도적 군항 구조 훈련 매년 하든가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 무슨 군항 구조 훈련에 항공모함이 오고 이지스함이 오고 구축함이 와? 군함, 구조함이 오는 게 인도적 구조 훈련이지? 그러게요. 거기에다 그건 경찰이 하는 거지? 야, 군함 구조하는데 항공모함 땄다는 얘기는 나 듣다 처음 들어보네, 진짜. 그런데 한미일 훈련을 매년 이렇게 하고 예. 우리 국방부는 이게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예.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없는 군항구조 훈련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예. 세상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한미일 그 단일 MD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에서 나아가서 지금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까지 가 버리면 이거는 거의 군사 전 분야에서 지금 거의 같이 가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장 핵심적인 거. 예. 이걸 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단일한 군사 정보 이런 게 되려면 결국은 또 우리의 군사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날치기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게 이것 때문인 거지. 예. 우리가 한미 군사보호 기술 협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미 기술보호 특허협정이라고 돼 있죠. 네. 명칭은 약간 달라요. 이게 1991년에 한미 간에 체결됩니다. 네. PSA 협정이라 그래요. 예. 이걸 체결한 목적이 당시에 미국의 그 얘기하는 MD의 전신인 별들의 전쟁. 예.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SDI에 그때는 우리가 관심이 많았다고. 예. 그거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 협정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한미 군사정보 특허 보호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지금 한미일 MD가 체결될 조짐이 보이니까 작년에 그 전제 조건으로 그 협정이 한일 간에 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MB 정보 말기에는 또 우리는 MD 편입하고 한국행 MD 한다고 했다면서.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아이고 저기 뼛속까지 친미고 친일이라는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는 거 봐. 그건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한일 정보보호 협정으로 그때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여론이 확산이 되니까 네. 6월 달에 김태효 비서관이 그걸로 경질이 됐고 예. 7월에 예. MB가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 천황 보고 뭐 사과해라. 안 그러면 한국 방문 못 한다. 문제 커졌죠, 이것도 저질 발언이에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천황이 내가 사과할게 이랬거든. 예. 일본 천황 점잖은 사람인데 보니까. 예. 그러니까 MB가 냉탕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언제는 일본하고 밀약을 맺으려고 했다가. 예. 언제는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독도를 갔다가.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미일 그 단일 MD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군사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지금 동북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상수인데 이 중국을 사실상의 가상의 적성 국가로 놓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고 중국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점 하나. 네.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다시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한미일 단일 MD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 다 그 세금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개량된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다고 4월 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정보 감시 연합 자산 이게 이제 그 조기 경보 시스템 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돼요. 이건 사실 MD가 아니라 우리 영공 방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면적으로 협력하게 되면은 그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그 미사일 방어를 위한 각종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예, 이때 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예, 물론 이거는 그 돈 이전에 정치적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중국 문제 때문에. 그 MD 문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고 중국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예. 맞아요. 아예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미군을 서포트해야 되는 네. 이런 어떤 그 부담이 따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제일 관심사가 이제 그 패트리어트하고 스탠다드 미사일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이지스함에 미사일 요격 장비가 없거든요. MB 정권 말기에 그
보고가 11조가 된다고 했다면서요, 최소. 11조. 지금은 더 되겠죠. 그게 2008년도 기준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2007년 말 기준이죠. 2007년 말. 그렇죠. 그때 이명박 당선자한테 보고한 거니까. 아니 그런데 얼마가 들지는 아무도 몰라. 자, 일본이 네. 저기 10여 년 전에 MD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정식으로 MD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연구 개발만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한 발 빠뜨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10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서 그 지금 미국의 이지스함 탑재 그 스탠다드 미사일 개발비의 반을 일본이 되고 있고 모든 그 연구 개발 시험 평가 다 같이 하고 있고 예. 이제는 한 발이 아니라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예. 이제는 일본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면 좀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연구 개발에서부터 공동 참여라면 다 하게 돼요. 돈은 들어가지만 선진적인 군사 기술은 이전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예. 자,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군사 특허가 있는 중요 군사 기술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특허권 문제가 들어갔다고. 제 6조에 나와 있어요. 특허권이 어떻게 돼 있는데? 보호한다고 돼 있죠.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안 준다는 얘기네. 이 특히 미국하고 우리가 체결한 협정에 보면 그 나오는데 예. 군사 특허 보호 협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미국을 열람해야 되는 게 약 3천 건인데 예. 미국이 우리 걸 열람하는 건 6건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협정인데 그렇죠. 그 목록도 공개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방산업체 뭐 유도탄 개발하는 데가 이거 한국군에 필요한 무기 아닌가 해가지고 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이미 받아놓은 특허라는 걸 모르고 예. 나중에 적용 단계에 그때 가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 목록이라도 알고 있으면 아니 어떤 특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네. 그 자체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앞으로 이거를 협정을 체결해 놓으면 우리가 기술 종속의 어떤 그 한국 방위 산업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91년도에도 한미 간에 이거 할 때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 협정이 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면 미국의 특허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갈 수 있죠. 오. 아니 우리가 개발해서. 그건 기술 종속이네 결국은 그 협정은 그러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얽어매려는 거라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고급의 어떤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게 아니라 돈은 돈대로 다 되고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는 거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해주니까 네. 일본이 미국하고 해가지고 이게 SM2, 3 여러 가지 버전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보고 싶잖아. 네. 저거 좀 우리도 가서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우리도 좀 참관하게 해주라. 일본이 너 니들은 돈 안 냈고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너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훈련하겠다고 다 기어오대. 그러니까 이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예. 우리 국방부가 언론에 이게 보도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그걸 언론에 싹 뿌리면은 그때서야 뒤늦은 해명.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지금 합의가 됐다라는 건데 언론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국회요? 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아니 국회가 뭐 이런 거 하는 데입니까? 솔직히? 아니 국방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가서 안 알려줬거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외통위에 가서 떠들었는데 예. 인사말하고 다 나가고 사회 보는 의원 한 명 남대? 그래요? 예. 보좌관하고 다른 사람들. 이거 뭐 관련 세미나가 있었나 보죠? 세미나도 있고 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대부분 인사말 하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국회의원들은. 이걸 추적해야 된다니까? 야, 답답하네 진짜. 아니 자꾸 답답해 하실 거 없어요.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아니 국회에 바랄 걸 바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은밀한 것도 아니고 공동 선언문 내용이잖아 지금. 공동 선언 내용이죠. 아니 그건 다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떠 있는 거죠. 무슨 비밀 문건도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그거면 이거 왜 이거 뭐야 MD에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국회에서 추궁하고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좋대. 아이 바랄 걸 바라야지. 지금 다 윤창중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일 냉전 세력 입장에서는 윤창중 사건이 고마운 측면도 있어요. 아, 거꾸로 네. 방미 성과를 묻히게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방미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덮어버린 게 윤창중 사건이다. 윤창중 사건이다. 끝으로 예.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지식과 교양을 위해서 예. 요 미사일 방어가 외형털인가 얘기는 조금 예. 하고 마무리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요.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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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83년에 나왔어요. 예. 전략방위 구성이라고 레이건 대통령 때 나온 건데 예. 왜 이게 시작되는가? 원래 미소 간에는 당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진행되면서 1972년에 ABM 조약이라고 안티 밸러스틱 미슬 트리티.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은 미소가 서로 못 갖는다. 왜 이걸 가져버리면 그러면 공격 미사일을 더 많이 갖게 돼 있고 그렇죠. 군비 경쟁이 초래되니까 그렇죠. 갖지 말자. 예. 이렇게 되는데 이 조약이 1983년에 레이건에 의해 깨진다고. 예. 그러면서 전략방위 구상 즉 미사일 방어가 추진이 되는 건데 원래 최초는 스타워즈 아니었어요? 스타워즈 그게 SDI 별들의 전쟁이라는 예. 거였죠. 예. 그랬는데 이게 1983년에 국가안보회의에서 합의된 배경이 재밌어요. 루 캐넌이라는 학자가 이걸 연구했는데 당시에 미사일 방어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군에서 사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 부보좌관 맥팔레인이라는 자가 예. 해군 참모총장 와킨스 제독을 만나가지고 예. 야 우리 이거 대륙간 ICBM 탄도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생존성을 높여야. 예. 그래서 전시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대통령이 이걸 사는 걸 승인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이 ICBM을 더 많이 사기 위한 술책으로 이 전략방위 구상을 내는 거라고.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국방장관 와인버거가 예. 맥팔레인이 얘기하는 미사일 방어 구상은 황당하다. 너무 판타스틱하다. 믿을 수 없다. 반대하거든? 예.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럼 각군 총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데 그 사이에 와킨스 제독이 각군 총장을 다 설득해 놨다고. 이걸 하자고 해야 ICBM을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 예. 이래가지고 원래 미사일 방어로 추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공격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들인 거라고. 핑계거리가 불과했던 거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략방위 구상이 발표되는데 당시에는 군사 전문가들도 다 놀랬죠. 야 세상에 저런 게 가능하냐. 자, 그 뒤로 30년 지났어요. 예. 지금까지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거의. 아니 만약에 초속 7km로 날아오는 걸 소속 7km로 쫓아가서 맞히겠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리가 야구 외야수 있다고. 예. 이 야구 외야수 로봇으로 한번 그럼 만들어 보라고. 예. 야구공 포물선 그리는 거, 그 느릿느릿한 거. 예. 이것도 현대과학으로 안 돼요. 그래요? 안 된다고. 그 1, 2초 내에 그 포물선을 계산해서 가서 야구공을 잡아야 되거든. 이게 현대과학으로 안 된다고. 그런데 초속 7km로 날아오는 포물선을 그리는데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는 그러면은 저 부드러운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공기와 마찰되면서 이게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 그렇죠. 그러면서 떨어져 이게. 그렇죠. 요걸 맞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누가 검증했습니까? 검증이 안 되죠, 검증이. 사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산업체만 돈 버는 일만 시켜주는 거지. 이걸로 수천억 달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들 로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그 옛말에 헛돈질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헛돈질이라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군사 기술 만침 기술로 사기치는 분야가 많은 데도 없어요. 그렇죠. 30년간 이걸로 사기쳤어. 그다음에 더 황당한 거짓말은 요걸로 냉전을 내서 승리했대. 요건 새빨간 거지만 그거는 고르바초프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나가지고 저 도덕혁명을 하기로 한 거고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기로 한 거고 이러면서 시작된 하나의 그 냉전이 붕괴된 혁명적인 사건을 레이건이 SDI 전략방위 구상으로 이긴 거래.
그럼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 배워서 공부하고 온다고. 유학 간 사람들이. 그래요. 뭐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네, 아니 뭐 너무 또 그렇게 또 의기초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튼 MD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은 그게 효율성이나 있느냐 이걸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와대 쪽에서 그랬죠. 윤창중 사태 때문에 방미 성과가 묻히고 있다. 이렇게 불평 늘어놓았는데 오늘 김종대 편집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방미 성과가 아니라 방미의 문제점을 들춰봐야 한다. 이런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 차 이야기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쌍용차. 하지만 결코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